네, 벌써 8번째 모둠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9번째 모둠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다음 모둠은 또 초등학교 학생들과 중학교 학생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둠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무대에 올라오셔서 발표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차량에 탑승할 때 반드시 카시트에 앉아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렇게 도로교통법에서 이렇게 내용을 정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는 법에서는 시행 시기를 유예해서 아직 이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카시트 착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 어린 아이들의 안전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개신초등학교 그리고 서경중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아보카도 팀에서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초등학생, 중학생이 함께 발표할 건데요. 우리 떨지 말고 발표 잘 하라고 우리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도전. 아보카도입니다. 파트 1 문제 인식. 저희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올해 단 한 번도 현장 체험 학습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인가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를 장착한 후 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이 의무화되었는데요. 국토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1조에서는 2021년 4월로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며 법 시행 시기가 엇갈려 교육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겪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보카도 팀은 실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 유치원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우선 거점 유치원에서는 대부분의 관할 유치원이 카시트 장착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거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관할 유치원에서는 몇십 개의 카시트를 대여, 장착, 반납하는 과정이 너무 불편해서 올해 야외 활동을 모두 취소했다고 인터뷰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대형 사립 유치원에서는 청주 시내 모든 거점 유치원의 카시트를 다 빌린다 해도 현장 체험 학습이 불가능한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유아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이제 정부, 시도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파트 2 대안정책. 도로교통법 개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행시기 유예로 말미암아 카시트 대란이라 불리는 큰 혼란 속에 타 지역의 카시트 정책을 들어보고자 20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서울시 도봉구의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저희 도봉구는 카시트를 설치한 사신보행승 차량 2대, 20보행승 차량 1대, 총 3대를 확보해서 희망 어린이집에 도봉구 강남과 경기도 인근까지 왕복 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차량 지원이 되고 있어 편리하지만 차량 수가 적어 대형 유치원이나 개인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다음은 서울시 광진구 말씀해 주세요. 저희 광진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에서 카시트를 필요한 개인에게 5개월간 무료로 대여해주고 기증도 받고 있습니다. 대여 기간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길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에게만 소수 인원만 카시트 대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겠네요.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희 제주도는 전세버스 운행 사업에 협조하에 교육청에서 1억 원을 예산을 들여 카시트를 구입
장착시킨 전자버스 7대를 상시 대기시켜 현장체험학습에 지원하고 있답니다. 현장에서 가장 큰 불편함으로 꼽고 있는 대여, 장착, 반납하는 시간이 필요 없는 훌륭한 정책입니다. 허나 개인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고 체험학습 일정을 서로 조정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겠네요. 지금까지 타 지역 정책의 장단점을 들어보는 20초 토론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3 공공정책.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정책은 청주시에서 카시트를 구입한 후 온라인 사이트에서 예약, 대여,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전체를 담당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7월에 충북교육청에서 거점 유치원 정책을 발표해 저희는 큰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후 저희는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고 일선기관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희 아보카도 팀의 3가지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팀의 정책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정책 1!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좋고 편리한 방법인데요. 청주시에서 카시트를 구입한 후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의 협조를 구해 카시트가 장착된 차량들을 상시 대기시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카시트를 대회에 오고 장착하고 다시 반납하는 과정상의 불편함이나 시간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세버스 업체 선정상의 공정성 문제와 전세버스 업체의 카시트 소독,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한계점이 예상됩니다. 정책 2! 청주시에서 카시트를 구비한 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충북교육청에서 발표한 거점 유치원에 속해 있지 않은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잘 구축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사이트에 카시트 대여 메뉴를 추가해 예약을 받고 카시트 소독, 대여, 반납까지 모두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개인에게는 길게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자유롭고 여유롭게 대여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예상됩니다. 정책 3! 사용하지는 않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사용하던 카시트를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기부 형태로 받아 보관하다 필요한 개인에게 무료 나눔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효율적이지만 카시트 소독, 관리 문제와 기부받는 카시트들의 양호도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한계점이 예상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팀의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1+1 정책입니다. 현재 충북교육청에서 확보해놓은 1,300여 개의 거점 유치원 카시트를 청주시와 연계해 전세버스에 장착하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트 4 실행 계획. 2018년 9월 이른바 카시트 대란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그 끔찍한 사건 이후 고사리 선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을 돌려주겠다며 충청북도 청주의 형 누나들이 아보카도라는 단체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조직원 중 한 분을 만나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희 아보카도는 우선 카시트 대여 정책에 대한 홍보와 안내 활동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교내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유치원들을 일일이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도 진행하였으며 총 5,032명의 설명 동의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보카도 팀의 활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을 모르고 달리는 그들의 행보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저희 인터뷰 진짜 많이 했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서 센터장님도 만나고, 청주시 시의회에 가서 유영경, 김영규 시의원님들과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지역신문에 기고도 하고,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백의 토론회인가 뭔가에 나가서 토론도 하고, 말도 말아요. 진짜 엄청 바빴어요. 거의 매일 합숙하다시피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에휴, 이젠 카이스트 얘기만 나와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과연 아보카도 팀은 카이스트 대여 정책을 위해 누구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 충청북도 교육청과 정주시,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경험과 행복을 위해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신초등학교 5학년 최병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활동하면서 정말 감사한 분들이 많았어요. 우선 유치원 인터뷰 활동 때 거점 유치원인데도 거점 유치원의 한계점까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 정책에 대한 방향을 짚어주신 창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은주 원감 선생님, 또 첫 번째 인터뷰라서 너무 많이 긴장되었는데도 환하게 웃으시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던 꿈가득한 유치원 신현주 원장 선생님, 또 관할유치원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잘 설명해 주셨던 개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주환 선생님, 사립유치원의 현실적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던 현대유치원 원장 선생님, 강당에서 연습하느라 늦게까지 문단속 못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했던 지킴이 선생님들, 신율봉 도서관 사서님, 그 외에도 저희 활동들을 지지해 주시고 홍보해 주셨던 병원, 서점, 은행, 식당, 커피숍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신초등학교 4학년 강라온입니다. 거리 홍보할 때나 서명동에서 활동 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청주 시민 여러분, 교내 홍보 활동이나 다른 초등학교 서명동에서 활동 시 많이 고생해 주셨던 우리 개신초등학교 방재훈 교장 선생님, 최숙희 교감 선생님, 그리고 서명동에서 활동 때 너무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서명 도와주셨던 성화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샛별초 교장 선생님, 산성초 교감 선생님, 산남초 교감 선생님, 솔밭초 교감 선생님, 서현초 교감 선생님, 중림초 교감 선생님, 경산초 교무부장 선생님, 마지막으로 서명동에서 봤는데 도와주겠다며 한여름 떼약볕 밑에서 서너 시간 동안 서서 홍보 활동해준 우리 아보카도 팀의 아역 배우 제 동생 리나, 지우 누나 동생 시연이, 3학년 동생 서연이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경중학교 2학년 박서연입니다. 저는 우선 중학생이다 보니 학교 시간이 늦어 인터뷰나 서명동의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어서 여기 저와 함께 활동해준 우리 아보카도 팀 동생들에게 너무 고맙고, 기부 정책을 어떻게 고민하면 좋을지 날카롭게 짚어주셨던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시의회 곳곳을 보여주시고 설명해주시고 또 저희의 정책을 조례로 제정해주실 의향이 있다고 말씀해주신 청주시 유영경 시의원님, 김용규 시의원님, 마지막으로 저희의 정책을 지지해주신 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해본 사람들 김원경 이사님, 이명석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신초 5학년 박지효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이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알게 해주시고 청주시 백인 원탁 토론회도 추천해주셨던 청주시 아동보육과 지소희 주무관님, 또 봄부터 지금까지 쭉 일하시는 틈틈이 저희 차로 이동시켜주셨던 라온이 엄마 이미경님, 마지막으로
우리 아보카도 팀의 회의 장소 그리고 간식을 담당해 주시고 제 생각을 넓혀 주셨던 우리 엄마 노윤정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대회에서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협동, 팀워크가 얼마나 힘들고 매력적인 단어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긴장을 놓지 않고 팽팽한 균형을 유지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었고 주변의 사소한 일부터 놓치지 않고 의문을 가지고 방법을 찾는 이런 연습의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큰 선물로 남을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시트 때문에 현장 체험 학습을 못 가는 곳이 저희 청주시뿐만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 도에도 저희 카시트 정책을 함께 입법화시켜 유치원의 어린이집의 동생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다녀올 수 있도록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 이상으로 저희 아보카도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양설 심사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궁금한 게 너무나 많지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먼저 박지효 학생에게 궁금한 점은 많은 분들을 인터뷰했어요. 네. 그중에 거점 유치원이랑 관할 유치원 차이점이 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옆에 최병우 학생은 뒤에 공공정책 3가지 제안하셨는데 그중에 개인적으로 최병우 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무엇이고 그 까닭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거점 유치원은 충북교육청에서 임의로 몇 곳을 선정해서 그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카시트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거점 유치원에서 그 카시트들을 관할 유치원에게 대여해주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거점 유치원의 한계는 모든 청주시 안에 있는 모든 거점 유치원에 카시트를 빌려도 인원이 많은 원들은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첫 번째 정책을 만든 거고요. 다음은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정책은요. 요 첫 번째 정책인데요. 저희가 유치원 인터뷰 활동 때 관할 유치원이나 그런 이 거짓 유치원 제도들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유치원 활동할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던 것이 카시트를 빌려오고 반납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정책은 아예 전세 버스에 카시트를 다 장착한 상태로 그냥 빌리고 다시 반납하면 되는 예약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자 위원님. 네. 이 팀 아보카도 팀에서 이 주제를 삼게 된 건 법이 만들어져서 생긴 문제인 거잖아요. 법은 그런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잖아요. 결과적으로 법은 양면성을 갖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카시트 준비 없이 법이 먼저 만들어져서 생긴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법을 만들 때는 뭘 주의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서연 학생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이 만들어졌을 때요? 이 법 말고도 그냥 모든 법에 해당하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그 법을 만들면 그 법에 대해 해당되거나 그것 때문에 뭔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들어보고 조사를 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장점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단점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단점이 있더라도 장점이 그것을 커버를 할 수가 있다면 그 법은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수 위원님. 강나온 학생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셨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게 됐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나셨어요?
먼저 다른 초등학교는 저희 개신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들이 다 전화로 문의하셔서 인터뷰해 주시라고 해주시고 그렇게 정책을 그렇게 통화해서 가서 인터뷰해 주시고 서명동에서 드렸고요. 김용규 시의원님과 유영경 시의원님은 교장 선생님이 또 교장 선생님이 치원 원장님들은 어떻게? 이거 먼저 설명하고 설명해. 네,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네. 먼저 그러니까 시의원님들은 저희 학교의 강당을 김용규 시의원님이 설립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또 거기서 같이 연결해 주신 거고요. 유영경 시의원님은 김용규 시의원님이 같은 아동 보육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같이 인터뷰하게 된 거예요. 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든 아보카도 팀원들이 졸업한 모교같이. 졸업한 네, 맞습니다. 졸업한 유치원이에요. 네, 26초 남았습니다. 네, 팀 구성을 어떻게 이렇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섞어서 하게 됐는지 팀 구성 과정 좀. 네. 누가 답하면 좋을까요? 네, 박지윤님. 일단 저는 제가 아동참여위원회를 해서 같이 많은 활동을 했었던 정책 제안서도 같이 썼었던 서연이 언니랑 같이 하겠냐고 물어보다가 그렇게 같이 하게 된 거고, 이 동생과 친구들은 저희가 같은 1학기 때 정규 어린이 회의에서도 많이 보고 여러 대회도 같이 나갔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다 써주셔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 인사하시는데 저는 전국 한 5천만 인구 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 초등학교? 네네네. 저희 발표 잘 들었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말씀하시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충북의 개신초등학교 서경중학교로 구성된 아보카도 팀이었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고 들어갈까요? 네. 하나, 둘. 우리만 믿어 동생들아, 현장 체험학습 가자.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